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종합감사여서요. 제가 법사위 와서 이번에 여러 이제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총평이라고 할까요? 종합감사니까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법률가도 아니고 또 예전에 이제 여러 일들을 해봤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책 결정자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사주가 장관님 9월 초쯤 발생했죠, 이 사건들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뭐 있었는데 이제 분기점 중에 하나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뭐라고 할까요? 퇴직금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돈을 받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대검의 감찰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나왔고 중앙지검 자료도 충분히 나왔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수사가 진전이 안 될까? 장관님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수사 진전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고발 사주도 충분한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좀 말씀드려볼까요? 말씀드리고 좀 답변하면 저는 검사, 특히 검찰도 그렇고 공처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는 실무자들,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처장님은 그런 의지, 실천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역사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건을 보면 대장동이 됐든 고발 사주 같든 실제 그 가장 핵심의 인물들이 누구냐? 검사들입니다, 검사. 근데 검사가 자기의 가족이었던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여기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대장동 고발 사주 같은 경우 손준성, 김웅, 전정식 여기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보면 검사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검사 출신이고 박영수 특검 수많은 검찰의 인맥들이 있는데 수사가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처장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장님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아까 제가 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예.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혹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뭐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어쨌든 이 한국 사회 독특한 특히 검찰 출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 친구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제가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의문이 들지 않도록 수사를 좀 진행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들고 제가 총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원님 예. 공수처의 설계와 예. 태동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지금 김진우 공수처장님께서 수사 의지를 저는 밝힌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수처의 설립의 근본 취지는 역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 개혁의 기구로서 존립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그 역사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수처 출발도 제가 아마 공수처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근절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고발사주와 대장동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득권 옹호에 있다.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수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와 역사의식을 갖고 가느냐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또 거기에 있는 검찰총장, 공수처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시점에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맞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공수처의 저는 출범이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과거 검찰 선배 후배 친구들과 철저하게 단절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배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후배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출신들의 이익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경제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정상적 거래가 그대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판단과 실천, 추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의식을 갖고 오늘날 본질이 무엇인지 처장님께서 그리고 장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같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워낙 이 얽혀있는 구조 자체가,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장관님께서는 좀 마지막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공수처장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장동 사건 역시 저는 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전담팀이 편가름 없이 이 편 내 편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철저하고 정말 진실에 입각한 규명을 저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한 돌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도,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저는 수사로서 규명을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당부히 말씀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